오늘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32년 전 캘리포니아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인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지목되었습니다.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성년 양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인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미국으로 다시 송환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불이 붙은 차량에 시민들이 달려들어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한 시민은 CPR을 했고 또 다른 시민은 자신의 벨트를 풀어 지혈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범죄 혐의자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할 당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뉴저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국전쟁 기념탑이 있는 프리덤 공원. 6.25 74주년을 맞아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와 포트리타운 관계자,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자유소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포트리 참전 전우 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엘 곤잘레스는 지금부터 74년 전 많은 전우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다며 최근 다시 방문한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놀라움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I never forget. I've been back to Korea about 7 times, and every time I go there, it changes. They don't know what grass is over there. It's concrete. The cities are concrete, high rises, condominiums, you name whatnot, and the economy is so flourishing. 뉴저지 한인회 이대우 회장과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뉴욕 총영사관 신현욱 영사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 함께 6.25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32년 전 캘리포니아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인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최근 지문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재검색한 결과 유력 용의자로 한인 남성을 지목했는데요. 32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992년 3월 26일 캘리포니아 가디나 지역에서 도넛 가게와 체캐싱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던 한인 고 보임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나선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종 이틀 만에 고 씨는 가디나에서 120마일가량 떨어진 샌디에이고 쇼핑몰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머리에 3발의 총격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잊혀졌던 이 사건은 최근 과학수사기법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고 씨 시신이 발견된 차량 안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하는 용의자로 한인 원동호 씨를 찾아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25구경 탄환은 당시 원 씨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에 사용되는 탄환인 점도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이 금품을 노린 강도가 아니라는 점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경찰 보고서를 인용해 고 씨의 몸과 차량 트렁크와 지갑에 있던 현금 총 5만 1,334달러가 차에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새로 취합된 단서들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지만 용의자 원 씨가 2003년 미시간주에서 질병으로 사망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청부살인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당시 고 씨 주변의 인물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양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민권자 한인이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다시 송환되었습니다. 한국 법무부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은 50대 미국 국적 한인 A씨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미성년 양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성폭행 등 총 16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2013년 2월 한국으로 도피했습니다. 같은 해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22년 1월 위와 같은 범죄 사실을 근거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미국 여권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은 여권이 취소돼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를 2022년 6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 만료로 출소한 뒤 미국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강제 퇴거 명령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이 나오며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은 약 1년에 걸친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 대사관 측과 임시 여권을 발급, 송환 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20일 A씨를 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불이 붙은 차량에 시민들이 달려들어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한 시민은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CPR을 했고 또 다른 시민은 자신의 벨트를 풀어 부러진 다리를 지혈하는 등 6명의 시민들이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6시경 롱아일랜드 플라스키 스트리트 북쪽 도로에서 33세 여성이 운전하던 현대 엘란트라 차량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동물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이탈하면서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을 뒤따라오던 2대의 차량 운전자들은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차량을 멈추고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고 그 순간 사고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들은 불붙은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를 끌어내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구출 당시 운전자는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부러진 다리에 출혈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시민들이 다가와 부러진 다리에 지혈대를 감는 등 모두 6명의 시민들이 구조에 함께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범죄 혐의자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할 당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해 발송한 이메일에는 트럼프가 당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발송한 이메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들은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나를 고문했고 내 머그샷을 찍었다고 적었습니다. 이메일은 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며 나는 그 사진을 머그컵에 붙여 전 세계가 보게 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13건으로 조지아주 법원에 기소됐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출석해 현지 구치소에서 지문을 찍고 머그샷을 촬영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 대통령의 첫 구치소행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약 20분 수감됐다가 보석금 2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미국 전국의 공항을 이용한 항공 여행객의 수가 지난 23일 하루 동안 300만 명에 이르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교통보안청이 발표했습니다. 교통보안청은 지난 일요일 전국의 공항을 통과한 탑승객의 수가 거의 300만 명이었으며 이는 지난 5월 24일 메모리얼 연휴 전주의 금요일에 세운 탑승 기록을 경신한 신기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SA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을 계획하고 일찍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 이번 주 28일에는 더 큰 군중이 공항으로 몰리면서 300만 명의 기록도 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교통보안청장은 보통 독립기념일 연휴에 여행객이 최고에 이르긴 하지만 올 여름은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은 여행객이 쇄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SA가 집계한 23일의 항공 여행객은 299만 6,193명으로 지난 5월 24일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295만 1,163명보다 4만 5천여 명이 더 많았습니다. TSA 창설 이래 항공 여행객이 가장 많았던 10일 가운데 7일이 올해에 이미 발생했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부터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TSA는 27일부터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는 7월 8일까지의 기간 중에 약 320만 명의 여행객이 항공편을 이용 하루 평균 탑승객이 2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연휴보다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올 여름 항공 여행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6.3%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 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심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올 가을 열릴 예정입니다. CNN은 대법원이 복잡하고 정치적 갈등과 연결된 소재인 트랜스젠더 제한 문제에 처음으로 실질적 관여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 성향의 주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관련 치료를 금지하는 것에 비롯해 여성 운동 경기 참여 제한, 화장실 사용 금지, 여장쇼 금지 등 다양한 차별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25번째 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P통신은 해당 치료는 10년 이상 미국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주요 의학협회에서도 인정해온 요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보험사들이 어포더블 하우징에 대한 주택보험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세입자들의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그동안 보험사들은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있는 주거용 건물 혹은 섹션 8 등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들이 있는 건물에 대해 주택보험 가입을 거부하곤 했다며 앞으로는 뉴욕주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보험사들이 주거용 건물 주택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포더블 하우징 유무나 세입자들의 소득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어포더블 하우징이 포함된 건물에 대해선 높은 주택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많은 디벨로퍼들이 세금 혜택에도 불구하고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2022년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주택보험 관행을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어포더블 하우징 주택보험료는 최대 43% 오른 것으로 파악됐고 보험 갱신을 거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적 관행이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을 늦춘다고 보고 보험사들이 차별적 관행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 예산에 포함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관련 한국의 지위를 1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견된 2001년 3등급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해오다 2022년 처음으로 2등급으로 분류됐고 지난해에도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1등급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에서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35개국이 1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북한은 2003년 이후 22년째 최하위인 3등급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샌드라 무뇨즈는 2010년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과 결혼했고 이민 서비스국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 승인받았지만 남편이 불법 입국자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이민 비자가 거절됐습니다. 무뇨즈는 당시 미국 영사관이 남편의 비자를 거부할 때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민권자인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국무부가 기본권인 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8월 3일 아웃도어 다이닝 식당의 갱신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연방자금 $200만 투입한 6선거구 다이닝 아웃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프로그램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식음료 산업 파트너십 팀과 함께합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실에 따르면 잭슨 하이츠, 엘름허스트, 플러싱, 포레스트 힐, 레고파크에서 아웃도어 다이닝 신청 식당에 한해 교통국에서 디자인을 제안한 조립식 모듈 키트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주는 8월 3일까지 뉴욕시 교통국에 아웃도어 다이닝 신청을 마친 후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한국에서 온 조카가 삼촌을 애타게 찾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카 윤성목 씨에 따르면 1965년생인 삼촌 윤성용 씨는 지난 4월 3일 뉴욕에 왔고 2주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후 6월 초순까지 카드 사용 흔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어떠한 활동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용 씨는 키 167cm의 마른 체형이며 목과 등이 살짝 굽어 있습니다. 조카 윤성목 씨는 삼촌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가족들의 걱정이 크다며 삼촌을 목격하시거나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은 꼭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도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온도 다소 내려가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